그런데 누구도요, 이 이춘재가 흉악범죄 용의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그의 이름은 바로 1급 모범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할 텐데 먼저 염소양님, 네. 지금 경찰이 오늘 아침에 브리핑으로 밝히기로는 본인이 살인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계속 강력하게 부인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허탕을 친 거죠. 조사하러 갔는데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을 경찰이 수사할 때는 일반적인 구속 상태의 수사라는 것보다 몇 배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힘들다거나 더 이상 조사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수용 대상자잖아요. 예. 그 사람 인권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나 압박적인 수사 또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는 수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할 때 교도관 입회하고 제한된 내용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홈그라운드가 돼버리는 거죠. 아, 집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이제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인데 예. 수사관들은 경기 남부청 직원들이거든요. 맞아요. 내려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4-5시간 걸렸을 거고요. 조사 시간도 제한이 걸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감 신청을 법무부에 해서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구치소나 또는 교도소로 신속하게 이감을 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춘재가 지금 이 교도소에서 조사받는 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경우는 현재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감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물고기 가둬놔야지 어떻게 낚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혹자는 일각에서는 이 20년 넘게 수감 중인데 1급 모범수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모범적인 복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혹시 전략을 갖고 가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큰 강력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정기관 내에서도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죄송하지만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케이스로 봅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사람 대우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나쁜 재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구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로 아직까지 살인 본능이 남아있다면 나가서 또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무기수기 때문에 30년 정도 이상 되면 가석방 심사가 돼서 1급 모범수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이거를 정말 국가적 소명을 갖고 경찰의 말처럼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알려진 9번 말고도 또 이춘재가 어떤 범행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는 그 경찰에서도 청주에서 마지막 사건, 즉 처제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사한 그 강간 사건이나 또는 미제 사건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패턴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던 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제 강력 사건, 특히 성범죄와 결부된 강력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본인 스스로 이 DNA 수사에 대해서 계속 좁혀오면 네. 이춘재가 인정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특히 교정기관 내에서 상습적으로 전과를 달고 들어온 사람 중에 움직이는 형법사전이라고 해서요. 예. 거의 판결문에 나오는 형량까지 마치는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분명히 해줬을 거기 때문에 예. 나는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게 되면 나는 어차피 내가 부인하는 거는 당신들이 다 하고 그 기소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재판에도 넘기지 못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철저하게 악용을 하면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강제 수사는 어려운 거네요.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거의 아니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이건 수사 대상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기소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누가 범인이든지 간에 기소가 안 되고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설사 기소를 못하는 거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보겠다는 게 지금 경찰의 의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사실 수사 교본대로 하면은 수사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공소시효 완성됐는데. 참, 이제 특정은 됐는데 뭐 하나 뾰족하게 딱
잡아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재 가장 인터넷상에 논란이 되는 게 그럼 얼굴이라도 공개해라. 맞아요. 이렇게 네.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얼굴 공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DNA만으로도 지금 유죄 확정은 안 되잖아요. 뭐 예. 그냥 조사만 하는 거지 수사에서 기소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얼굴이라도 공개해라 하지만 정확하게 법률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저 지금 뭐 정말 유명한 저 몽타주 말고 네. 우리가 이춘재 지금 50살이 넘은 이춘재 모습을 앞으로 못 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과거에 그 검거 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 공개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부분이 있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교정 어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제조사인 사람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제약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뭔가 풀린 듯 그리고 느낌은 근데 다 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도 좀 답답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살인의 추억 영화를 시작으로 이 이춘재 56살 이춘재의 행적과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경찰 정말 대단한 건 대단하다라는 댓글. 예. 봉준호 감독이 글쎄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 감독의 통찰력을 감탄하는 댓글도 있고요. 예. 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서 뭔가 다른 이슈로 막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저 질문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네. 간략하게 다시 염소에 설명해 주시면 당시 B형으로 특정한 게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많이 허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시나요? 허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와전이 된 부분이 실제로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B형이라고 밝힌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B형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고정화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인을 안 했다는 1급 모범수 이춘재 그리고 지금까지의 9차례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내막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